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의 후폭풍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한때 189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예고된 악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소 배민근 선임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자, 배 연구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은 좀 현재 코스피가 지금 오늘 1880선까지 급락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추이를 보시는지요? 네, 최근에 보면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위기로 다시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일단 다소간의 진정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이제 선진국 증시도 고점에서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하락 움직임 여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당분간은 이제 조정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축소 조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느냐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크게 네. 봐서 양적 완화 축소 영향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불안 양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일부 신흥국들의 금융시장이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신흥국들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나라의 경기 지표도 좀 둔화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난주에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그리고 어제 발표된 1월 ISM 제조업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고 중국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흥국만 불안했다면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인데 네. 미국과 중국 경제가 둔화도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 그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흥국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신흥 시장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또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기설이 터진 아르헨티나 외에도 인도, 터키 같은 이런 취약 신흥국들의 경우에 실물 경제도 함께 나빠지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특히 정책 금리를 중앙은행이 올리게 되면 외환시장을 방어를 할 수는 있지만 경기가 더 나빠지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경기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금리를 올려서라도 외환시장의 안정을 찾는 일을 신흥국들이 급선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경기 부진이 더 깊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신흥국들 같은 경제 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지만 경기의 회복 흐름이 더뎌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경제가 현재 7%대 성장률에서 조금 더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 경제도 불안한 상황이고 또 미국과 중국의 경기도 둔화되는 상황이고 실물 경기까지 좋지 않다면 상당히 우리 금융시장으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금 진행되는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연방기 금리 목표치,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인상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제 매각하는 단계까지 포괄하는 긴 과정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일부 신흥국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취약점들은 이것이 당장 곧바로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도 지금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끝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적어도 2, 3년 동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LG경제연구소 배민근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